네, 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쑥별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들고 왔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글감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는 핫한 글감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에 띄워놓은 것처럼 바로 네이버 데이터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검색창에 네이버 데이터 랩 또는 이렇게 쳐준 다음에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세요. 자, 데이터 랩 앞에 네이버 표시가 공식이 딱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주로 사용하셨던 어떤 채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이버가 붙어 있진 않잖아요. 그쵸? 뭐 키워드 마스터, 뭐 카톡톡일 수도 있고 블로그 차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서버를 가져가서 각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자료를 나누어 주는 것 같지만 그중에서 유료 회원도 사실은 나름 뭐 있기도 하고 광고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유명해진 다음에 광고를 많이 달아서 광고비를 벌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다? 이건 진짜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손쉽게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판매 셀러자분들이 사실은 좀 종종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공간이기는 한데 블로거들도 이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사실은 글감에 대해서 좀 감이 좀 많이 없으세요. 제가 주로 이제 코칭을 해드리다 보면 나오는 말이 저는 요즘에 별로 안 사요. 그리고 저는 아예 그렇게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일단 자신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글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것을 찾아야 된다. 새로 내가 사야지. 아니면 내가 정확히 아는 정보만 나눠야 된다는 이런 완벽주의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글쓰기 초보자들은 이런 글감 자체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보실 만한 영상인 것 같고 오늘은 그리고 중급이나 고급자분들도 저랑 오늘 함께 키워드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랩에서 먼저 분야별 인기 검색어라고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주제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인기 분야까지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인 거 몇 개 나오는 것만으로는 뭐 물건 팔을 때도 그렇고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 이용할 때도 그렇고 좀 막막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쇼핑 인사이트라는 메뉴를 이용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주제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블로그에 해당하는 주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를 선택하는데요. 제가 일단 블로거들한테 추천드리는 날짜는 가장 지금 최근을 조금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동영상 녹화 날짜가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까지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달, 최근 한 달을 보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이 사실 가을 초입이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여름 한 중순 정도? 여름 시즌을 조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넓게 여름에 해당하는 모든 기간을 좀 체크를 해주셔도 좋겠죠?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명절이나 이런 어떤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또는 어떤 제품이 텔레비에 나왔다던가 연예인이 썼다던가 이런 걸로 핫 이슈성으로 단발성으로 뜨기도 하고 또는 사실 단발이 조금 더 오래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태풍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고 또 온다고 했을 때 이 태풍과 관련돼서 아이들 뭐 장마용품이 육아용품에 좀 많이 검색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관련 예보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좀 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즌 어떻게 뉴스적인 거, 뭐 어떤 핫 이슈적인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베스트나 스테디셀러도 당연히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것 중 하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모인 게 바로 이 인기 검색어 지금 총 25페이지까지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골라서 봐주셔야 되는데 저랑 오늘 같이 살펴볼 건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좀 대부분의 엄마들은 출산 육아 카테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회하기를 딱 누르고요. 자, 출산 육아 인기 검색어를 살펴볼게요. 뭐 클릭량 추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전체 육아만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셀러도 아니고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글감에 대해서
좀 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요 인기 검색어를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참고하셔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팔아볼까? 이런 게 엄마들이 검색을 많이 하네? 인기가 많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초보셀러라면 사실 조금 뒤쪽으로 가셔서 골라주셔도 괜찮겠죠. 그래도 뒤쪽으로 간다고 해도 탑 500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색량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블로거의 시선으로 제가 글감 키워드를 좀 나누려고 보통 알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블로거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로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1부터 20위까지 이렇게 첫 페이지, 한 3페이지? 5페이지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을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 영상으로 결국 이 단어를 검색하셨을 때 아래에 나오는 자동 검색 키워드라던가 제일 아래 핸드폰 모바일로 보셨을 때 세부 연관 키워드라던가 컴퓨터에서도 연관 키워드 뜨죠. 그런 연관 키워드를 보시고 그걸 이용해서 적는다거나 아니면 키워드 마스터에서 연관되는 단어의 조합을 좀 찾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걸 노리고 쓰신다면. 왜냐면 유아 한복, 폴더매트, 슬라임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요 제목을 그냥 이용을 하면 정말 글도 많고 이게 유명하다는 건 사는 사람, 리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1, 2, 3페이지, 한 5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그거를 내가 포기하느냐?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알고 우리가 포기하나요? 그랬을 때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유아한복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유아한복으로 하면 여러분 너무 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추석 명절 맞아서 유아한복을 글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 다들 알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건 사실 필요로 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자동 검색 중에서 뽑으신다던가 또는 유아한복을 이렇게 탁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연관 검색어,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를 이게 좀 빼야 되는데, 이렇게 PC로 할 땐 안 보이지만 사실 모바일로 하면 여기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조금 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 마스터에서 한 번 더 검색을 해보기는 하고요. 또는 요즘에 사실 검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분야별로, 종류별로, 심지어 이미지도 패턴 되게 많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많이 구분을 또 나눠놨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 연관 키워드거든요. 세부 키워드, 연관 키워드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냥 유아한복이 아니라 내가 유아한복은 안 뜰 걸 예상을 했을 때 설날 유아한복, 뭐 추석 유아한복, 생활 개량한복, 유아한복인데 생활 개량한복 아니면 유아한복 쿠팡에서 짧은 색동저고리 구매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대형 키워드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연관 키워드, 자동 키워드, 세부 키워드 같은 거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자, 뒤로 가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날짜를 살짝 수정을 다시 했고요.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포켓몬 카드, 포켓몬 마스크 이런 게 요즘에 조금 인기가 많죠. 캐치 티니핑 마스크도 인기가 많고 나온 지 조금 됐기 때문에 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쌓여 있을 건데 요걸 가지고 쓰셔도 되는데 요것도 만약에 이제 검색량, 조회수, 문서수 뭐 이런 걸 키워드 마스터에 쳐봐야지 정확히는 알겠지만 제가 글 쓸 때 힌트를 살짝 드리면 캐치 티니핑 마스크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제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통합이나 뷰에서 검색을 했을 때 최근 날짜가 9월, 9월, 8월, 8월 최근 글이 10개까지 스크롤을 내렸는데
8, 9월 이렇게 최근 글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조금 경쟁량이 세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것도 포기하느냐? 세부 연관 키워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아이 나이를 붙여서 몇 세 마스크라고 해도 되고, 또는 얘가 사이즈가, 우리가 마스크는 또 중요하잖아요. 연관된 게 사이즈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소형, 소소형, 뭐 XS. 근데 어떤 게 더 검색을 많이 하는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XS보다는 초소형, 소소형 이렇게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름이었으니 당연히 선풍기나 이런 것도 검색이 많았을 거고, 뭐 아기 매트, 기저귀 가방 사실 거의 뭐 베스트 스테디셀러에 속하죠. 그리고 베베드 피노 브랜드 이름이라던가, 이거 옷 브랜드 이름인데, 이렇게 좀 팬이 좀 많은 것들은 사실은 글을 쓰셔도 뜨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최신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니핑보다 접근성이, 이 팬들만 사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다가 어린이 마스크인데 블루본 소형이 조금 유행을 했대요. 검색이 좀 많이 됐대요. 이런 거 괜찮겠죠. 브랜드도 들어가고 사이즈도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대형 키워드들보다는 조금 더 다가가기가 괜찮은 키워드고요. 슬라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슬라임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옷에서 떼는 방법 같은 경우를 좀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슬라임을 만드는 방법도 괜찮고, 슬라임 카페를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그 스타필드나 이런 데 갔을 때 아이가 하고 싶어도 했고 해서 슬라임 카페나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거를 가볍게 사진을 찍으면, 우리 그 슬라임 하나 그거 이용해고 그렇게 하는 게 뭐 10,000원? 15,000원? 조금 뭐 비즈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조금 더 돈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해보시면 사실 내가 이렇게 번거로울 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거기서 다 해주실 거고 설명해 주실 거고, 나는 옆에서 그냥 사진만 좀 찍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리뷰하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저는 어딘가 간다? 거기 간 장소에서 뽑을 수 있는 글감이, 한 번 갔는데 몇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키즈 풀빌라를 다녀왔어요. 그럼 키즈 풀빌라에 대해서 리뷰를 일단 첫 번째 할 수가 있었고, 아이들이 사용했던 구명조끼나 튜브나 수영복이나 이런 것에서도 키워드를 쓸 수가 있었고, 또 얘네들이 연관된 키워드로 봤을 때 물놀이 준비물, 물놀이 장난감 이런 것들로 또 제가 글을 다시 쓸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아이들 이제 챙겨가면서 1박 여행 여행을 한 거니까 거기가 뭐 가평이었는지 경기도 어디였는지, 아이와 1박 여행 준비물, 아기랑 여행 준비물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는 거고, 뭐 지나오면서 맛집이라던가 뭐 휴게소라던가 무엇이든지 또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글감을 뭐 하고자 했을 때 사실은 쓸만한 재료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무엇이든 나눌 마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심지어 탯줄 도장도, 이 은행들 중에 탯줄 도장을 해주는, 만들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그걸 이벤트로 받아서 리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한계를, 편견을 버리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벤트가 딱 나왔을 때 만들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올려주셔도 엄마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최근에 건강과일 같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라던가, 오늘만 해도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에 뭐 보내야 되는 서류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프린트할 수 있는지, 어디서 그걸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모든 정보는 내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실 알거나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라던가 듣게 된 어떤 스쳐가는 정보지만, 그거를 리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조회수를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벌써 40이니까 그래도 꽤 상당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제품만 해도 되지만, 이 제품 관련한 어떤 정보글로 해도 되고, 이벤트 안내로 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딱 오랜만에 검색을 해봤더니, 티니핑도 아닌 것이 티니 스마일? 이런 이름이 있어서 저는 티니핑 제품인가 했는데, 이 브랜드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돌리기도 하고 글이 많이 쓰면서 이렇게 탑 500 안에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보면서 결국 새로 나온, 사람들이 조금 새로 좀 인기가 좀 생긴 것들, 뭐 SS 유진님이 옛날에 브랜드를 또 런칭해서 아이들 관련으로 제품이 나왔었을 때는 또 그게 또 핫 이슈 됐던 적도 있었고, 푸띠엘린이나 이런 곳에서 또 핫 이슈 되는 제품이 있었고, 우리 젤리캣 인형 아시죠? 그 애착 인형으로 유명한 젤리캣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이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마케팅을 하면서 엄마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검색을 해보거나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사실 뭐 숨어있는 마케팅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일반 엄마들은
블로그를 하지 않는 일반 엄마들은 이런 네이버 검색이나 입소문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더 먼저 이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보시면 여기 다 너무 많죠. 다 너무 많은데 유아 칫솔인데 그냥은 안 되지만 브랜드 이름을 넣으면 달라지죠. 또는 개월수, 나이 같은 거를 참고로 넣는다던가 치약이라고 했을 때는 저불소라던가 무불소라던가 사용시기라던가 경보성이나 이렇게 또 다양하게 풀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특이성. 저는 사실 제가 아이를 첫째를 키웠을 땐 360도 회전 자체의 카시트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를 어느 정도 키웠을 때 여기 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품이거든요. 물론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그를 하면서 '와 저런 것도 세상에 나오는구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게 돼요. 지금 벌써 가을인데 극세사 담요를 찾으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키워드를 미리 익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습이 되면은 사실은 조금 미리 글을 쓰시는 분이 아까 최근 글보다 먼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를 할 때는 티니핑 뮤지컬을 한다, 스크립치즘 뮤지컬, 텔로 카봇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이벤트 소식을 먼저 재빠르게 알려도 좋고, 또는 그 뮤지컬을 했을 때 이왕 우리 아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면 조금 빨리, 최대한 빨리 그거를 전시회든 미술관이든 무엇이든 좀 빨리 보고 와서 리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가장 빨리 위치할 수 있고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먼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회량이 다른 친구들이 늦게 쓴, 다른 엄마들이 늦게 쓴 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조회량을 더 많이 가지고 가겠죠. 오랫동안. 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추석 명절이 끝났어요. 10월 하면 벌써 9월인데 웬 10월 얘기를 하냐고요. 이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9월은 추석이고 곧 태풍 소식이 또 날라올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우다단 오리방 매트, 저는 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네요. 뭔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로스트 어비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으면 한 번 더 검색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새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고, 모기 패치도 사실 조금 가을이라 모기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사실 여전히 아직도 이제 모기가 좀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기는 완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순위가 좀 남아 있는데, 사실 좀 여름에는 이게 더 상당히 위에였어요. 상당히 위에였고, 아이스 비스킷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그죠? 정말 신기한 걸 정말 많이 봐요. 블로그 하면서. 어, 그다음에 어린이집 블럭 답례품. 답례품으로 블럭을 또 따로 이렇게 찾으시기도 하네요. 유치원 플레이도 과연 놀이용으로 사실지 저런 답례품으로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콧물 흡입기도 저도 요거를 몰랐는데 노시브 제품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드리는 말 중 하나가, 업체한테 처음으로 체험단을 딱 받게 됐을 때 되게 미안해하고 글을 상위 노출을 꼭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물론 상위 노출되면 좋긴 하지만 글도 열심히 분명 쓰셨음에도 이게 좀 잘 안 떴다거나 아니면 오타나 실수를 좀 하셨다거나 그런 걸로 업체한테 굉장히 미안해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은데, 본인 성장을 위해서. 근데 본인은 충분히 열심히 썼는데 오타 하나라던가 실수 하나 가지고 업체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좋겠는 게, 우리는 사실 우리의 홍보 효과로 업체가 득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편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써가지고 어느 날 그 업체가 빵 터졌는데 저는 사실 아무 이득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링크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다 그 링크로 빠져나가지, 제 글을 보고 나서 도움이 되는 글이 따로 있고, 이런 협찬 제품 같은 경우는 다들 링크로 넘어가서 그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를 홍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충북도 열심히 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진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신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한번 쭉 살펴보세요. 컵홀더 카시트. 카시트에 컵홀더가 달려있나요? 구명조끼, 물놀이용품, 그쵸? 한창 찾았어야 됐죠. 그리고 요즘에 풀빌라도 많이 생기고 단독으로 좀 수영장도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가을까지도 꾸준하게 검색을 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 소품 가방. 와, 코로나 아직 안 끝났긴 한데 그래도 끝났다고 소풍을 또 가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시대상 또 알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다면 사실 이게 지금 나올 구멍이 없었을 텐데, 신기하고, 헬로카봇이 이제 좀 극장판이 이제 9월 말에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헬로카봇 극장판이 나오면서 더 치고 올라오지 싶어요. 분유나 이런 건 원래도 검색이 많이 되고, 포켓몬 카드 앨범도 꾸준하게 검색을 필요로 했던 거였고, 포켓몬 마스크도 그렇고, 클레보스, 어떤 브랜드 이름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빨대 칼, 주방놀이,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좀 대부분 브랜드가 많아요. 그럼 우리 좀 뒤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자, 좀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을 보면 약간 브랜드에서 조금 더 이제 프리스, 계절감, 이제 계절감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검색이 되었던 것들 이때 나오고 이제 생년길 지금 유치원 벌써 준비물 뭐 좀 있으면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입학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때 준비물이 엄청나게 검색이 될 거예요. 구디백은 뭐 항상 그랬던 것 같고. 아, 저 생각났어요. 이제 지금 환절기가 시작되니까 아이들이 아침과 저녁 지금 날씨가 굉장히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콧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안 그래도 생각난 게 아침에도 단톡방에서 콧물이 난다, 감기에 걸렸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콧물 흡입기. 그냥 이걸 검색해 보셔서 어떤 제품들 브랜드를 그냥 여러 가지 리스트를 나열해 주시는 글도 상관없고요. 본인이 콧물로 병원에 갔다 오셔서 이제 몇 개월 아기 같은 경우 아기가 어릴수록 병원에 갔다 온 정보는 사실 많이들 찾으시기 때문에 근데 큰아이들은 사실 엔간해서 콧물 난다고 해서 검색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당연히 검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는 비염 시즌에는 사실 저는 코에픽이나 이런 거 쓰면 그게 또 검색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현재 상황, 계절감, 어떤 이런 시즌과 관련된 상황 이런 게 많이 있고요. 힌트를 드리면 지금 9월인데 사실 벌써부터 할로윈, 10월에 대한 준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할로윈으로 구디백을 만든다던가 할로윈으로 어떤 사탕에 도안 같은 걸 포함을 시켜서 그 도안을 잘라서 사탕을 꾸미게 하는 것들도 간단하게 정말 많이 엄마표 놀이하시는 분들이 공유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사해서 돌리면 그건 안 되는데 힌트를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할로윈 이벤트가 또 정말 많이 여기저기서 해요. 그거를 모음으로 하셔도 되고 본인 가실 만한 곳 신청하면서 하셔도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10월에 고성에서 공룡 엑스포를 해요. 그게 이제 사전 예약을 하면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10월에 그 티켓을 구매하면서 이벤트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 건데 가가지고 갔다 와서도 또 리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응. 그래서 숙소도 또 글 수도 있겠고, 또 가는 길을 쓸 수도 있겠고, 준비물을 쓸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데이터 랩을 하나만 가지고, 그저 인기 검색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쓸만한 것들, 또는, 저런 것도 있구나. 중국 레고권. 레고로 꽃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레고는 진짜 비싸니까, 그 중국 제품으로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어플을 받으면 주소만 이렇게 변환을 하시거나 심지어 한글로 그냥 주소 써도 정상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궁금하면 내가 필요하다, 모기 패치가. 근데 궁금하다 싶으면 일부러 여기 검색어에 높은 수준에 있는 거는 일부러 그걸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는 필요하니까. 근데 좀 더 핫 이슈인 것이 저도 궁금하고 그 정보를 나누고도 싶고 또한 블로그에 올리면서 애드 포스트라든가 조회수라는 수익을 또 갖고 올 수 있으니까요. 조회수는 단발성으로 보기에는 뭐 수익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조회수 때문에 제가 협찬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 조회수 때문에 애드포스트 확률도 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글감들이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 아이 뭐 사줄 때라든지 경험할 때도 사실은 되게 신기하고 도움도 많이 되고요. 또는 맨날 맨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그냥 어쩌다 한번 봐도 조금 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걸 굳이 안 봐도 이미 쓸 글들은 참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초보자, 중급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글감과 그다음에 시즌, 핫 이슈 되는 것들을 좀 못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초기 한 달은 자유롭게 글을 쓰시고 글에 대한 습관만 가지셔도 그중에서 내가 어떤 글이 편한지를 좀 찾아야 돼서 자유롭게 주제를 쓰시는 게 좋고 블로그 한 두 달 차에서 이제 세 달 차 이상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글이 익숙하다 보면은 어느새 주변에 있는 거를 그냥 갖다가 막 쓰게 돼요.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글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블로그를 일기로 쓰겠다. 기록형으로 내가 그냥 머물겠다. 아니야, 나는 아예 기록을 하고 싶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다. 또는 브런치 글을 쓰는 책 쓰는 저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면은 심도 있는 나의 마음을 쓰는 그냥 글쓰기 연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글을 쓰시면 될 문제인데
난 수익을 내고 싶어요. 내 글을 쓰더라도 수익도 같이 가고 싶어요. 또는 수익 나 많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냥 오늘 있는 거 어떤 거 쓰지, 어떤 거 쓰지? 아, 이거 오늘 샀는데, 아, 맞다, 그거 샀지? 이게 아니라, 산 것도 물론 쓰기는 쓰는데, 이런 식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현재 상황이라든지 시즌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시고 쓰면, 그게 확실히 방문자 수나 조회수나 그런 반응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는, 글의 조회수를 상당하게 올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쉴 때 팍 쉬고요. 제대로 찾을 때는 열심히 찾아서 다시 끌어올리고, 또 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상위 노출 건대로 연락을 업체에서는 연락도 오고, 체험단 붙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3, 4천 이상 넘어가면 웬만한 것들은 좀 잘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하는 연습만 해주셔도 오케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인사이트를 나누니까요. 제 유튜브 구독 누르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더 남겨주면 하는 영상이라던가 질문거리가 생기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엄마를 도와드리는 일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